안녕하세요. 김변스 행정법입니다. 행정계획에 관한 주요한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도시의 장기적 개발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되기에 행정청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은 인정된다. 도시기본계획이란 건 도시계획 입안에 지침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에 대해서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직접적인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설명한 1번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2번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조합의 사업 시행 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 재건축 조합이 수립한 사업 시행 계획이 확정이 되면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이번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3번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업 기본 방향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설명한 3번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4번 환지계획은 환지 예정지 지정이나 환지 처분의 근거가 될 뿐 고유한 법률 효과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환지계획은 토지 소유자 등의 법률상 지위를 변동시키지 않기 때문에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번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5번 관계법령에 추상적인 행정 목표와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행정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의 입안 결정에 관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 주체는 행정주체이기 때문에 행정주체는 행정계획에 관해 비교적 넓은 재량을 가지고 이걸 계획재량이라고 부릅니다. 5번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6번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위반 결정함에 있어서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 교량하여야 한다. 행정주체는 비교적 넓은 재량을 가지지만 그렇다고 무제한적인 자유를 가지는 건 아니고 행정계획과 관련 있는 다양한 이익들을 정당하게 비교해야 합니다. 6번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7번 개발제한구역 지정 처분의 위반 결정에 관하여 행정청은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갖지만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는 등 형량의 하자가 있는 행정계획은 위법하게 된다. 행정청은 행정계획에 관해서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긴 하지만 이익형량의 하자가 있으면 그러한 행정계획은 위법해집니다. 7번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8번 확정된 행정계획에 대하여 사정 변경을 이유로 조리상 변경 신청권이 인정된다. 판례는 행정계획 변경 신청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변경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설명한 8번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9번 관계법령에 따라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신청인에게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 원칙적으로 행정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행정계획 변경 신청을 거부하는 게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행정계획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죠. 9번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10번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을 때에는 공권력 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에는 비구속적인 행정계획안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됩니다. 10번 질문은 맞는 질문입니다.